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이번에는 우리가 신호와 우리가 스펙트라, 시그널스 앤 스펙트라에서 신호의 분류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노미 시스템에서 우리가 다루었었던 시노미 시스템 교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는 가정하에서 이 과목이 진행되는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시노미 시스템의 교과목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차시에서는 그렇고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디지털 통신을 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지, 디지털 통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디지털 통신에서의 블록 다이어그램들을 좀 살펴봤었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듈레이션이 뭐고, 디모듈레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 레이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웠고, 이번에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신호의 분류를 우리가 살펴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우리가 분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뤄볼 텐데요. 시노미 시스템에서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신호의 분류,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던 우리가 신호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신호의 특성들을 보는 거죠.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의 분류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결정되어져 있는 시그널과 그리고 불규칙한 시그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과 랜덤 시그널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데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시그널이 결정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라는 시그널이 있을 때, T라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XT라는 시그널, 웨이브폼이라고 하면 이 웨이브폼이 결정되어 있는 시그널, 사이누소이달 웨이브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널은 뭐 코사인, 사인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사인의 오메가 t다. 사인의 오메가 t 뭐 플러스 파이 이런 시그널이다라고 주어지는 이런 시그널들이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랜덤 시그널이라는 건 뭐냐? 랜덤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내지는 시그널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잡음 같은 게 있겠죠. 우리가 통신에서 생각하는 잡음들이 이렇게 끼일 수가 있겠죠. 이런 잡음들, 서멀로이즈가 이렇게 끼는 이런 신호들은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는 랜덤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시그널. 그래서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과 랜덤 시그널들을 다루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그널들은 모두 랜덤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그널이 보내지는 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거는 사인 오메가 t, 오메가 값과 파이가 결정되면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될 텐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나의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나오기까지도 우리가 보내지는 시그널이 뭔지 모르잖아요. 수신단 입장에선. 그래서 랜덤한 불규칙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통신에서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 확률에서 나오는 개념들까지 요 강의에서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디터미닉 시그널과 랜덤 시그널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 시그널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주기 시그널이라는 거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주기 시그널이라는 건 어떤 XT라는 시그널이 T0만큼 우리가 이동했을 때 XT에다가 T0만큼 더해지면 어떻게 되죠? 어떤 XT라는 시그널을 이게 XT라고 했을 때 T0만큼 이동한 시그널은 뭐가 돼요? T0만큼 이동해 준 시그널은 결과적으로 플러스 T0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T0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런 시그널이 되겠죠. 이런 시그널로 우리가 T0만큼 이동한 시그널이 되겠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T0만큼 이동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T0 값이 우리가 이렇게 이동한 시그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T0겠죠? 마이너스만큼 이동한 시그널. 그래서 0일 때 값이 이 값 T0일 때 값에서 마이너스 T0에서 나오는 거죠. T 값이 마이너스 T0일 때 결과적으로 이 값이 이렇게 수평 이동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T0만큼씩 반복되는 거죠. 이 시그널이 T0만큼씩 반복되는 시그널.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런 시그널을 주기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점이 이제 T0가 될 거잖아요. 여기는 2T0가 될 것이고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주기 시그널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비주기 시그널, 우리가 어피리오딕이라고 하고, 어피리오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비주기 시그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T0 값이 우리가 반복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죠. 어떤 시그널이 다시 반복되는 지점을 찾는 요 값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데, 주기, 피리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지점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실수 영역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T0 값이 무한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를 우리가 비주기 시그널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 시그널과 비주기 시그널, 그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비주기 시그널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신호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반복되지 않는다는 뜻은 다시 얘기하면 주기 시그널에서의 주기 값이 무한대로 보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또 우리가 신호의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그 특성이 continuous 시그널, 우리가 보통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거의 반대가 우리가 디스크리트 시그널이 있습니다. 디스크리트 시그널은 우리가 인덱스 자체가 X축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XT라는 이런 시그널들은 continuous time 시그널이죠. 시간 T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어떤 값들을 가지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X의 가로에 NT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디스크리트 시그널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값들을 우리가 샘플링 해주면 어떻게 돼요? 각각의 T0 값에 대해서 샘플링 해주면 이런 지점들이 나오게 되겠죠. T0에 대해서 샘플링 해주면 이런 값들을 우리가 뽑아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T0에 대해서 정수 n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값들을 샘플링 해줬다고 하면 이런 값들이 되는 거죠. 이런 값들이 되게 될 거고요. 이걸 우리가 정수 인덱스 n에 대해서 표현해 준 것을 이런 시그널을 xn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xn 우리가 디스크리트 시그널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에너지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시노미 시스템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들이고요. 에너지라는 건 그건 뭘까요? 에너지라는 건 어떤 우리가 X라는 시그널에 대해서 주기 T를 가질 때 시간 T에 대해서 에너지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E는 에너지의 약자로 우리가 E라는 심벌을 썼고요. 그래서 베리어블을 썼고 그러면 한 주기니까 한 주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주는 걸 생각해 주죠. 에너지를 할 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xt, x에 대한 에너지니까 우리가 xt의 제곱을 해줍니다. xt의 제곱을 해서 우리가 xt의 제곱을 하면 뭐가 되죠? xt가 어떤 시그널이고 그때 시간 t에 대한 instantaneous power, 순간 전력을 어떻게 구해요? xt의 제곱으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그 시간 동안 적분해 준 걸 우리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그널 XT에 대해서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시그널 XT에 대해서 왜 XT의 제곱이 인스탄테니어스 파워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파워가 뭐예요? 어떤 시간 인스탄테니어스 파워를 우리가 PT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력이라는 건 뭐였죠? 우리가 전압 곱하기 전류였죠. 그래서 VT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해주면 그것이 PT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저항이 R이라고 했을 때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V는 IR이 되죠. 그래서 VT는 IT에 R을 곱해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R에다가 우리가 IT를 곱해주면 V는 IR, 오메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죠. 즉, 우리는 VT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값을 IT에 R 곱한 거니까 IT가 두 번 있으니까 IT의 제곱에 R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IT를 R분의 VT라고 해서 R분의 VT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VT의 그럼 제곱이 되겠죠. 두 개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떤 신호를 우리가 전자공학에서 얘기하는 신호라는 건 뭐였어요? 보내지는 신호는, 통신에서의 신호는 거의 대부분 전압이나 전류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그 신호에 대해서 전력이라는 건 뭐예요? 그 신호의 제곱 형태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R 값을 우리가 1이라고 가정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이 결과는 IT의 제곱이나 아니면
VT의 제곱, 즉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의 제곱으로 표현된 것이 instantaneous power라는 거예요. 즉 이게 뭐예요? XT의 제곱이 뭐죠? 어떤 시그널 XT의 제곱이니까 그 순간에서의 전력이 되겠죠. 그리고 순간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시그널, 어떤 XT라는 시그널의 순간 T라는 지점에서의 이 전력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의 제곱으로 우리가 표시하면 되는 거죠. 이 값의 제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제곱한 값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의 제곱이니까 다 양수를 지닐 거고요. 그것들을 어떤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에너지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한 T라는 주기 동안 어떤 시그널을 갖다가 우리가 적분해준 값을, 시그널의 순간 전력을 다 더해준 것을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순간 전력, 전력을 우리가 파워를 시간에 대해서 다 쌓아주면 그것이 전력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 파워는 뭐가 될까요? 얘는 순간 파워고 요 지점에서의 파워고 전체적으로 평균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요? 이 각각의 순간 에너지를 다 더해준 것, 즉 에너지를 어떤 시간 t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 t가 주어지는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xt의 제곱의 값을 다 더해준 걸 에너지라고 하고 그 놈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시간 t로 나눠주면 에버리지 파워가 되겠죠. 그래서 에버리지 파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에버리지 파워를 우리가 px라는 신호의 시간 t에 대해서의 에버리지 파워라고 하면 결국에 t분의 1의 에너지를 시간 t로 나눠준 걸 우리가 에버리지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이런 수식으로 주어지고요. 에버리지 파워는 이런 수식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시간 t로 나눠준 이 결과를 우리가 에버리지 파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시그널과 우리가 파워 시그널을 구분을 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왜 우리가 인스턴테니어스 파워, 에버리지 파워 그리고 에너지의 정의를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거였고요.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 시그널과 파워 시그널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 시그널은 그럼 뭐냐? 에너지 시그널이라는 거는 이 에너지 EX 값을 갖다가 전체 단위로 T 값을 늘려서 모든 시간에 대해서 다 더한 걸 우리가 토탈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토탈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피니트하게 되면, 즉 우리가 이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에너지 X의 에너지인데 주기 T를 가질 때 에너지죠. 그래서 0에서부터 T까지를 혹은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한 주기를 갖다 시그널을 갖다가 우리가 다 더해준 걸 EX라고 T라고 했는데 요 T 값을 갖다 무한대로 보내준 거죠. 즉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해준 거예요. 그 결과값을 뭐라고 해요? 그 결과값을 요거라고 하죠. 그게 만약에 유한하다, 무한대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에너지 시그널의 정의는 뭐예요? 피니트한 에너지를 가지는 거예요. 피니트한 토탈 에너지를 가지고요. 피니트한 에너지를 가지고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EXT가 무한대가 되잖아요.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가 되면 에버리지 파워는 뭐가 될까요? 얘가 무한대가 아니라 어떤 피니트한 값을 무한대가 아닌 값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무한대가 아닌 값이고 T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한대로 가죠. 그럼 PXT는 뭐가 돼요? 즉 피니트한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에버리지 파워는 항상 어떻게 되죠? 이 값은 무한대로 가고 이 값은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 얘가 피니트 에너지를 가지고 토탈 에너지를 가지게 될 텐데, 그렇죠? 요걸 우리가 토탈 에너지라고 하고 피니트한, 사실은 여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토탈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에너지에서 T를 무한대로 보낸, 그랬을 때 에버리지 파워는 뭐가 되겠어요? 에버리지 파워는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지 않죠. 그죠? 그게 지금 에너지 시그널의 정의였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한대로 가고 분모는 무한대, 분자는 무한대가 아니니까 이건 뭘 가지겠어요? 항상 0이 되겠죠. 무한대분의 어떤 실수값으로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제로 에버리지 에너지가 되겠죠. 에버리지 파워가 되겠죠. 네. 파워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이런 시그널들을 이렇게 제로 에버리지 파워를 가지는 시그널들을 우리가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시그널에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 그래서 에너지 시그널과 또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 시그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파워 시그널이 있을 겁니다. 파워 시그널을 보도록 하죠. 파워 시그널들을 보시면 파워 시그널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어떤 시그널이 파워 시그널이 되느냐 하면 이번에는 에너지가 피니트한 값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값이 피니트하면 돼요? 이번에는 에버리지 파워가 결국은 피니트하게 주어지면 되는 거죠. t가 무한대로 보내질 때 주어질 때 우리가 px의 라지 t 값이 이 값이 무한대로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유한하면 에버리지 파워가 유한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파워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의 정의가 뭐였어요? 결과적으로 pxt의 정의가 뭐였죠? pxt라는 거는 우리가 주어지는 t에 대해서 pxt 앞에 있는 수식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얘가 어떻게 주어졌었죠? 얘는 t분의 1에 결과적으로 에너지였잖아요. 에너지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t에 t xt의 제곱 dt 이렇게 주어지는 거였죠? 그렇죠? 이렇게 주어지는 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대분의 이 값으로 주어지는 거죠. 여기 2분의 t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 값이 유한하다는 뜻은 뭐가 될까요? 이 값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t는 분모는 무한대로 갈 때 이 전체 값이 유한하려면 어떻게 돼? 무한대가 아니려면 어떻게 돼? 얘가 무한대로 갈 때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값도 그러면 무한대로 가야겠죠. 결과적으로 이 값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결국엔 이 x의 t가 될 텐데 이 값이 뭐가 돼야 돼요? 결과적으로 무한대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 값이 어떤 피니트하고 0이 아닌 값으로 주어지려면. 그래서 파워 시그널의 정의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피니트한 우리가 파이니트한 에버리지 파워를 가지고요. 파워를 가지게 돼야 되고요. 유한한 에버리지 파워가 주어지고 그때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무한하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는 특성을 가진 시그널을 우리가 파워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그널과 파워 시그널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시그널과 파워 시그널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특성 중에서 예를 들어서 피리오딕 시그널, 주기 시그널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주기 시그널 앞에서 봤었죠?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어떤 xt가 주기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주기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시그널들이 무한히 계속 반복되게 되겠죠. 그래서 주기 시그널의 특징은 항상 어떻게 돼요? 토탈 에너지가 뭐죠? 얘가 xt라고 하면 요 xt의 제곱, 얘 제곱한 값을 갖다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해준 거를 토탈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전체 면적들을 제곱한 거의 면적들을 다 더해주면 당연히 그 값은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즉 다시 얘기하자면 에버리지 파워가 0이 아닌 값으로 어떤 값을 주어지게 되고 인피니트한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 시그널 같은 경우에 피리오딕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피니트한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피니트한 에버리지 파워와 인피니트한 에너지를 가지는 이런 시그널들의 특징은 뭐다? 이런 시그널들의 특징은 특히 주기 시그널 같은 경우엔 이런 시그널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피리오딕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리오딕한 시그널들은 인피니트한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파워 시그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0에서부터 어떤 구간까지 t까지 잡았을 때 요거 하나의 에버리지 파워가 전체를 갖다 무한대로 나눠준 파워랑 똑같기 때문에 전체 에버리지 파워는 요거 하나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유한한 에버리지 파워를 가지겠죠. 그렇죠? 그런 시그널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워 시그널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가 이제 유닛 임펄스 펑션입니다. 우리가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시그널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 시그널을 우리가 표현할 때 앞에서도 우리가 했었죠. 첫 번째 시간에 했었던 델타 t를 갖다 우리가 유닛 임펄스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닛 임펄스 펑션의 정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닛 임펄스 펑션의 정의는 어떻게 됐어요?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임펄스 펑션을 정의하게 되면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0일 때만 인피니트한 매그니튜드를 가지고요. 나머지 t 값이 0이 아닌 지점에선 모두 0이 되는 거죠.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임펄스 t라고 하고요. 쓰는 걸 여기 이렇게 씁니다.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매그니튜드는 무한대지만 이 전체의 면적이 1이다 해서 우리가 인피니트한 매그니튜드를 가지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 형태로 그 매그니튜드는 무한대까지 주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요. 하지만 그 크기를 갖다 일정하게 무한대까지 이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의 면적이 1이다라는 표시로 이 화살표 끝을 1에다 갖다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뭐라고요? 임펄스 t의 정의는 뭐라고요? 얘는 항상 0이 돼야 돼요. 언제? t가 0이 아닌 지점에선 모두 0이 되도록 하는 정의. 이게 첫 번째 정의고요. 0이 아닌 지점에선 모두 0이 돼야 되죠. 그리고 0일 때 무한대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의했어요? 어떻게 정의하죠? 예, 전체 적분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임펄스 t를 시간 t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항상 그 값이 1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줍니다. 요 두 가지의 값이 우리가 주어지는 유닛 임펄스 펑션 디락 델타 펑션의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고 매우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임펄스 펑션의 정의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임펄스 펑션의 정의에서 특징 중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임펄스 펑션은 이분 펑션이에요. 0에 대해서 t equal 0에 대해서 우리가 즉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이라는 특성들이 있고요. 또 임펄스 펑션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프팅 프로퍼티라고 했습니다. 시프팅 프로퍼티라는 것이 있는데 쉬프트 아니고 채로 거른다라는 뜻에서 시프팅 프로퍼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프팅 프로퍼티라는 것이 있는데 그 특성이 뭐였냐면 우리가 시프팅 프로퍼티의 정의는 뭐였냐면 우리가 채로 거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임펄스를 곱해서 시프트한 임펄스를 곱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어떤 xt에다가 t0만큼 시프트한 시그널을 곱해서 적분을 해주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t0일 때에 xt가 나온다는 거예요. xt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가진 프로퍼티죠. 이게 왜 그렇죠? 왜 그랬죠? 우리가 임펄스 t가 이렇게 주어지면 임펄스의 t0만큼 이동하는 임펄스는 뭐죠? 이게 주어집니다. t-의 t0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이 주어지겠죠. 여기가 t0가 지나는 이 시그널입니다. 여기에다 뭘 곱해주라는 거예요? t-t0에다가 뭘 곱해줬죠? 결과적으로는 이 시그널에다가 어떤 xt를 곱해줬죠. xt라는 시그널을 곱해준 거죠. 이런 xt를 곱해줬어요. xt를 곱해줍니다. 그 곱해주면 그 두 개의 xt와 임펄스의 델타 t-t0를 곱해준 시그널이 뭐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나오겠죠. 이 크기가 면적이 즉 t0인 이런 시그널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 주어지게 됩니다. 요 크기가 뭐가 돼요? 요거의 크기가 결과적으로 xt0가 곱해진 시그널이 나옵니다. x t0가 t0일 때 t0 크기가 요거잖아요. 그거만큼 임펄스가 t-t0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요 파란색 그래프가 결과적으로 요 전체 xt와 델타의 t-t0, t0만큼 시프트된 놈의 두 개 곱이죠. 얘를 갖다 전체 적분을 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임펄스의 크기는 항상 면적은 1이었으니까 그 앞에 붙는 개수값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프팅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임펄스의 중요한 성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시프팅 프로퍼티를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임펄스에 대한 정의,
이것들 시노미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거 교과서 다시 한번 보시고 꼭 한번 복습을 하셔야지 우리가 요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봤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그런 정의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의 정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할 것들인데요. 그래서 스펙트럴 덴시티가 뭐냐, 주파수의 덴시티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주어지는 값이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가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가 EX의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T의 제곱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DT 순간 에너지 전체 다 더해준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EX 에너지라고 할 텐데 요거는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XT의 주파수 영역 시그널로 우리가 얘를 표현해주면 파서블 릴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X에 우리가 F를 주파수 영역의 프리퀀시 영역 표현이면 그거의 제곱 형태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다 얘기했습니다. 요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서블 릴레이션이다 얘기를 했어요. 파서블 그리고 서블 시어리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값을 갖다 우리가 이 XF의 제곱값을 우리가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우리가 XF의 제곱의 스퀘어한 값을 우리가 새로운 함수 푸사이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푸사이 펑션으로 우리가 X의 F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주파수 영역의 인스탄테니어스 파워하고 똑같은 거죠. 덴시티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XF의 스퀘어의 제곱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푸사이 X의 F가 되겠죠. DF가 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푸사이 X의 F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좌우 대칭이 됩니다. 주파수 F에 대해서 이분 펑션으로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얘를 적분해 준 것이 결국엔 전체 적분해 준 거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2배의 이 값은 뭐랑 똑같게 되냐면 2배의 푸사이 XF의 적분한 값과 동일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정의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주파수 영역에서 이 시그널의 제곱의 우리가 절대값의 제곱을 갖다가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호 T에 대해서 어떤 XT에 대한 시그널을 갖다 우리가 보면 요거의 제곱 XT의 제곱의 적분한 값을 갖다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적분한 값을 그거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해준 결과예요.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 해주게 되면 주파수 영역에서 어떤 XF가 우리가 XF가 이런 형태로 주어질 텐데 이거의 제곱의 절대값의 제곱의 매그니튜드죠. 얘가 복소수 형태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그니튜드의 절대값 제곱, 그죠? 매그니튜드의 제곱 형태의 전체 적분한 값을 우리가 EX라고 하고 그 제곱한 거 자체를 갖다 뭐라고 해요? 인스탄테니어스 파워처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스펙트럴 덴시티 줄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 인스탄테니어스 파워 XT의 제곱을 각각의 값을 갖다 해놓은 것과 주파수 영역에서의 파워를 우리가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우리가 어떤 x라는 펑션에 대해서 타우만큼 주어지는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x의 t라는 시그널에 대해서 타우만큼 우리가 쉬프트 해주는 거죠. 타우만큼 쉬프트한 거를 더 곱해서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타우에 대해서 모든 시간 t에 대해서 이걸 다 적분해 준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떤 시그널 t가 있을 때 어떤 시그널이 시간 t에 대해서 xt라는 시그널이 있을 때 어떤 시그널 xt라는 시그널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 xt-타우를 해주는 거죠. t 플러스 타우 아니면 타우만큼 이동해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타우 값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시프트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이동된 시그널. 이걸 갖다 우리가 x의 t가 마이너스 값이라고 의미의 값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요 두 개를 시그널을 곱해서 다 적분해 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 개 사이의 시그널에 두 개를 곱했을 때 만약에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랜덤하게 막 값들이 나올 거고 두 개가 똑같으면 항상 어떻게 되죠? 항상 플러스만 나오겠죠. 두 개 시그널이 똑같으면 그러니까 타우만큼 타우가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xt의 제곱의 값이죠. 즉 오토코릴레이션 펑션 자체가 뭘 표현해 주죠? 에너지를 표현해 주게 되겠죠. 타우 값이 0일 때는. 그렇죠? 그리고 타우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을 갖다 우리가 타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얼마나 두 개의 시그널이 얼마나 닮아 있는가 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타워만큼 시프트된 시그널이 원래 시그널하고 얼마나 닮았는가를 갖다가 표현해 주는 걸 갖다 우리가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펑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의 특징은 살펴보면 첫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Rx의 타우를 생각해 보면 항상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 펑션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xt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우리가 타우를 플러스만큼 시프트해서 더해주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해서 더해주나 타우가 동일한 매그니튜드라면 크기라면 이렇게 해주나 요 두 개 곱해가지고 해주는 거랑 얘 두 개 해서 적분해주는 거랑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해주기 때문에 두 개 시그널의 곱의 적분은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동일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값이 붙으면 우리가 이분 펑션을 주어진다. 오토코릴레이션 펑션 자체가 이분 펑션을 주어진다라는 특성이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특성은 우리가 Rx의 타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항상 Rx의 0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간격이 타우였잖아요. 그렇죠? 요 간격이 타우였기 때문에 여기가 요 간격이 타우였잖아요. 타우 값이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빨간색하고 검정색이 같아져서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적분해 주는 거니까 두 개가 같을 때가 항상 그 값의 제곱값이 다 플러스만 나오겠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시프트 돼서 값이 다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나와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0일 때의 값이 타워 값이 0일 때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가장 크게 된다는 거죠. 그런 특성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특성은 뭐가 있느냐? 다른 특성으로는 결과적으로 Rx 타우의 펑션 자체가 중요한 건 Rx 타우의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 결과가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 주파수 영역 표현으로 바꿔주면 이 결과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가 된다는 거예요. X라는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 해주면 제곱의 값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게 Rx의 타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 관계가 된다. 그래서 푸사이 x의 f를 우리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 요게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이잖아요.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죠. 타워 값이 0이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xt의 제곱의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rx의 타워는 어떻게 되죠? rx의 타워 값이 0일 때 값은 뭐가 되죠? 이 값은 결과적으로 xt의 제곱의 값을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다 적분해준 얘는 EX가 되겠죠. EX. 에너지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우리가 RX가 뭐였죠? RX 타우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XT와 곱하기 X의 T 마이너스 타우를 곱해서 시간 T에 대해서 다 적분해 준 거예요. 여기 시간 T니까 XT를 갖다가 시프트를 XT 마이너스 타우만큼 해줘서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다 적분해 준 게 RX 타우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RX 타우의 그래프는 타우에 대해서 항상 주어지는 그래프죠. 얼마만큼 시프트 됐냐? RX 타우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항상 0일 때가 가장 커요. 그리고 0이 아닐 점점 타우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작아지겠죠.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릴레이션 값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 값에서 0일 때가 가장 크겠죠. 물론 이 값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분 형태로 주어지죠. 좌우 대칭이고요. 0일 때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0일 때의 값이 뭐가 된다는 거야? 요거의 값이 x의 에너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rx의 타워를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를 프레 트랜스폼 해주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나온다.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가 주어지게 된다는 게 요거를 프레 트랜스폼 해주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f 요건 뭐였죠? xf의 절대값의 제곱이었죠. 앞에서 봤었죠? xf의 절대값의 제곱 형태로 주어지는 펑션이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가 된다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중요한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다루었던 그런 디지털 통신, 우리가 무선 통신에서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 시노미 시스템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되고요. 이 관련된 내용들을 교과서나 아니면 교재나 관련된 서적들을 찾아서 꼭 확인하신 이후에 다음 차시들을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